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로 나타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메가시티가 핫 이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공론화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이번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특이체 회의를 두고 김포 외에 근접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비수도권까지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어떤 시너지가 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가시티와 함께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요즘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단어로 정치계는 물론이고요, 아주 이 지역, 김포 지역이나 서울 지역도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시, 서울시 편입뿐만 아니라 부울경과 호남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또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민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야기가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부동산 쪽에서는 거의 메가톤급 이슈다 뭐라고 보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네네.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있던 내용들인데 맞아요. 이제 부울경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요.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정도만 해도 사실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네네. 김포가 서울시가 된다고 지금 김포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 우리 3억 오른다, 30% 오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좀 차 있군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서울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 심지어 그렇죠. 미국에 네. 계시는 분들도 네네네.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그냥 서울입니다. 서울이죠. 묻지마 네. 그냥 서울이거든요. 네. 김포시가 서울시가 된다 그러면 흥분할 만합니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골드라인 막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골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골병 라인으로 불리고 골병 있어요. 라인입니다. 엄청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한이 많이 맺혀져 있는데 네. 이제 서울시가 되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되면 아무래도 투자되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돈이 많아지겠죠.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고 네. 서울시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 분명히 뭔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요. 어때요? 됐으면 꼭 좋겠다. 그래요?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거 과연 될까? 이거 갑자기 판이 너무 커진 것 같아. 될까라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고 하면 사실 경기도에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를 이렇게 맞아요. 나누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한강 이남인데 근데 왜 우리가 북도야 이렇게 된 거죠? 선을 쫙 끄면 또 약간 북쪽이 있어요. 인천이 그러니까. 또 중간에 있고 그렇죠, 서울도 그렇죠. 약간 껴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도로 갈 바에는 사실 서울도 그렇잖아요. 강남, 강북 좀 이미지 차이가 있는데 남과 경기도도 북이 있죠. 예. 북쪽보다는 남쪽이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고 삼성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도로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우린 서울로 가련다. 김포시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 여당에서도 받아들이죠. 그렇군요. 지금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바로 이거야. 김포시를 편입하게 되면 메가톤급 화제가 되고 다른 지역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넣어달라 지금 난리 나겠죠. 서울시 예. 김포구가 되는데 네네. 고양시는 고양구도, 우리도 서울시 예. 고양구가 되겠다. 네네네. 다른 지역들도 다 원하기 때문에 하남, 과천, 구리, 구리, 광명 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다 받아줄게. 지금 다 받아줄게라고 하고 다 있고요. 받아주겠다. 네, 심지어는 지방도 그냥 다 합쳐. 부울경도 합치고 부울경이라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합쳐. 다 합쳐. 진짜 메가시티로 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걱정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네.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표된 거고 사실 사회적 논의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차상.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김포 지역 사는 분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왔어요. 또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지역 이제 경계선에 있는 서울의 끝에 있는 뭐 강서구라든가 그쪽에서는 뭐 또 반대 여론이 양천구라든가 없습니다. 거기 또 반대 여론도 좀 있고.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건지 사실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요. 우리 네.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민비 생각도 현상도 있나요? 가지고 있고요. 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서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서울의 끝이었는데 김포구가 옆에 하나 들어와주면 우리 서울의 끝이 아니네. 우리 서울의 중간으로 들어온 거고 김포가 끝이네. 막 이런 또 효과가 또 있는 건가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 효과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철이 연장이 되고 하면 김포에서 꽉 차서 오거든요. 지하철 5호선도 그렇고 강서구 출발을 입장에서 못하니까. 야 우리 이제 서서 가야 돼. 너무 복잡해져. 라는 반대 여론도 그런 있기 것까지 때문에 생각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군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효과와 함께 반대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복잡하고 결국에는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그거죠. 예.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네네.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를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집값 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호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호가 지금 막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혹시라도 이 호가를 따라 샀다가 총선 지나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예. 이게 또 굉장히 좀 부작용도 굉장히 커집니다. 아니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주인들이 일단 호가를 올립니다. 실거래가가 나옵니까? 지금? 실거래가는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죠? 매수자들은 아직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뭔가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결국에는 국회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는데 네네.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죠. 주민 투표를 주민 하고 투표해야죠. 주민 투표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야당에서 과연 과반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오케이를 해줄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여당에서도 큰 기대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다. 이건 충분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양, 구리, 광명, 하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쪽은 어때요? 과천 쪽은 어때요? 실제로 과천 쪽은 호가가 네. 서울 웬만한 데보다 높거든요. 사실 과천은 그 정도 네.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과천은 좀 약간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왜냐하면 들어요. 지금도 지역 번호가 0이거든요. 과천. 아, 0이고 광명이랑 과천은 공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오냐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좀 갈망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을 안 원하나요? 들어가죠. 아니 우리가 성남시 판교라도 우리가 서울 강남 빼고는 우리가 앞서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게 모두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약간 요동치는 요 분위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막 엄청난 상승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현실적으로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되물어 볼게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7억 아파트가 10억이 된다라고 호가를 부릅니다. 네. 우리 황인혜 씨 같으면 아니 어제까지 7억이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3억을 더 줄까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모두 아닙니다. 네네네. 결국에는 인프라가 좋아져야 된다.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더 연결이 되고 도로도 좋아지고 네. 학군이 좋아지고 아. 모든 인프라가 좋아지면 10억 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갑자기 오른다고 해서 거래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또 개발 계획이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렇죠. 뭘 넣겠습니다. 지하철이 연장됩니다. 학교가 들어갑니다. 김포 3기 신도시를 서울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뭔가가 뭐 이런 게 인프라가 되는 거죠.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좋아져서 효과는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5% 왜냐하면 정도구나. 위례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3개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가 있고요. 하남시, 성남시가 있는데 네네. 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5% 정도 상승 효과는 있겠으나 기대하는 30% 정도 효과는 결국에는 인프라가 좋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런 이슈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과 입들에만 흔들리지 마시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개발 계획이 나온다던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움직일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부터 달려들 물론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예. 불확실성도 많다. 국회 그렇죠.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더 지점들. 논의를 해야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잘 한번 지점들 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신문을 보니까 또 위워크가 부도가 났고 미국의 상업용 맞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나왔고 지금 뭐 가계부채도 IMF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뭐 하락 대세론이 나오고 있고 폭락론이 또 갑자기 연말에 많이 나오고 지금 또 거기에 예를 들어보자니
또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추석이 항상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요. 네, 네. 이번 추석 지나고 분위기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시장 분위기는 조금 꺾였습니다. 꺾이고요.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경매나 청약 시장도 살짝 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매물이 늘어납니다. 매물이 8만 건 정도 늘어났거든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집주인들은 어떨 때 매물을 내놓을까요? 집주인들이요. 예. 집값이 막 오르면 매물을 안 내놓을까요? 내놓죠. 절대 안 아니, 내놓죠. 오르는데 왜 팔까? 네. 안 팔죠.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기대 효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 기회에 팔자. 대신 급매물로 팔지는 않습니다. 폭락에 대한 기대감도 낮습니다. 요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무슨 의미죠? 매수자들이 따라와서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매수자들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추가 상승 좀 어렵겠어. 금리 당분간 고금리 유지되고 있고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계부채 관리해야 되니까. 매도자, 매수자 마음이 똑같아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약, 경매 시장 모두 다 공통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뭐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사실 금리 쉽게 풀릴까요? 금리 쉽게 인하되려면 내려갈까요? 네, 지금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주식도 아마 이 부분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네네. 당장은 크게 인하될 만한 요인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더 약보합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집값이 그래도 좋아지려면 네. 대출이나 이런 것도 좀 쉬워져야 되고. 대출도 중요하죠. 네. 구매 능력인데 정부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도 일반형이 끝났고요. 네네. 50년 만기 상품도 줄여버렸잖아요. 끝났죠. 예. 이게 정부가 야 나 규제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규제 들어간 겁니다. 대출 규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더 강한 대출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네네. 이렇게 바라본다면 정부도 집값을 풀어줄 생각은 없다. 그냥 현상 유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까지는 네, 아마 총선까지는 올라도 문제고요. 내려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정답. 네, 저도 이거 똑같은 말씀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마 내년 4월까지는 특별한 거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기 정부가 때문에. 원하는 흐름이 지금 딱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그렇죠, 그렇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네. 않은 지금이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럼 지금 부동산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내년 4월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 일단 시장일 지켜보는 것 게 같다.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금리 흐름이 생각해보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규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뭐 주식도 지금 굉장히 혼돈의 상황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초조한 조급한 마음으로 좀 성급한 움직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매물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사실 매물이라는 거는 쌓이면 이제 가격이 낮아질 수 내려옵니다. 왜냐면 이제 급한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또 대출이랑 엮여 있으니까 대출이 지금 주담대가 변동금리로 잡으신 분들은 막 7%, 8%에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예, 노동으로 그걸 다 떼우시고 계시다가 힘들죠. 이제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겠다 던지자 해서 가격을 왕창 내려서 나와서 그게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가 되면서 부동산을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들이 금매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매물을 던져놓는데 받아주면은 여기서 소화가 되는데 받아주지 않고 대출이자는 늘어나죠. 12월 되면 또 종부세 나오죠. 그렇죠. 야, 이거 좀 내려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리는데 매수자들이 따라와 주면 또 살짝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또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도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살짝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횡보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시장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뭐 살짝 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선을 맞습니다. 그어 보면 이게 횡보장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상승할 거잖아요.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다가 좀 쉬다가 올라가다 쉬다가 하고요. 내려갈 맞습니다. 때도 예.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횡보장 보합이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하락도 있어야 되는 분위기인 그럼요. 건 맞다라고 좀 평가를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산이 높으면 고리 깊는 거고요. 네네. 차면 기울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달렸으면 좀 살짝 쉬어갈 타이밍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르지라는 초조한 마음은 좀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조종장이 좀 있는 맞습니다. 시장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봐도 보고 될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다음에 엄청난 상승자, 그리고 2019년도에 엄청난 상승자, 2021년도에 또 엄청난 상승자. 그렇죠. 이 세 번의 큰 상승장이 있고 이거 뭐 언제까지 올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좀 쉬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죠.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 뛰었는데 하루 쉬고 감독이 야 너 빨리 뛰어가. 선수 죽습니다. 그러니까 쉬어가야 될 때는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이다라는 말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맞다고 장기적으로는 보십니까?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식과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10년 보면 우상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10년이면 상승장이 길이긴 하지만 그렇죠. 하락장도 온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거 한마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한 네네. 20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폭락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폭락장은 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폭락장은 내년에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마지막에 한번 더블 딥이 올 수는 있는데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더블 딥이 오면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정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더블 딥을 저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환영하시는군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 재밌네요.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주식 시장도 참 재밌죠. 부동산 시장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 투자의 묘미를 다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오고 있죠. 이분께는 날씨가 추워졌는데 스타킹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셨는데 우승도 잃지 마시라고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